지금부터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과정 수업 PPT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주제는 지진, 화재 대비 안전교육입니다. 이 주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차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EPL 영역의 차시입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된 영상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별 대처 요령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문제로 본 안내 영상에서는 동영상 주소만 보여드립니다.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PPT에서는 링크된 영상을 클릭하셔서 재생하시면 됩니다. 학생들과 영상을 보시고 적절한 발문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차시에서 공부할 문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해결해야 할 문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는 글씨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것, 두 번째는 생각 열기에서 봤던 국민행동요령의 많은 내용을 어떻게 자동으로 읽게 만들 것인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학생들이 만들게 될 완성된 프로그램의 예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프로그램의 방향을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에서 2분 정도입니다.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이 프로그램은 기본 블록이 아닌 확장 블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가져올 블록은 인공지능 블록에 있는 읽어주기 블록 모음입니다. 또 불러와야 할 블록은 확장 블록에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이라는 블록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우선 글씨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인공지능의 읽어주기 블록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노란 타원 안에 있는 글을 읽어주는 블록이고 밑에 있는 것은 노란 타원 안에 있는 글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음성의 특징, 예를 들면 여성, 남성, 친절한, 발랄한 등과 같은 음색, 그리고 속도,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블록입니다. 읽어야 할 글의 내용은 확장 블록에서 새로 생성된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몇 번째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록을 읽어주고 기다리기에 노란 타원 안에다 끌어다 넣으면 국민행동요령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자동음성 안내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목소리를 지정해주고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온 다음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쳐넣으면 이것을 읽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진 시 행동 요령을 말로 읽어주려면 이와 같이 노란색 타원 블록 대신 이 블록을 가져다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 이렇게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여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일부러 넣어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숫자를 자동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수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변수를 넣어 국민행동 요령을 끝까지 읽어주는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변수는 자료 블록을 누르고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눌러 이름을 입력하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변수 이름을 현재 행동 요령이라고 했으나 어떤 이름을 붙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자연재난 행동 요령에 노란색 숫자 칸에 새로 생긴 변수 블록인 현재 행동 요령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변수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변수의 이해를 돕는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변수명과 똑같은 이름의 방을 하나 가상으로 만들고 그 속에 숫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변수값인 현재 행동 요령에 1만큼 더하기 블록을 이용하여 현재 행동 요령에 방 속에 숫자 1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시 행동 요령의 첫 번째 항목을 읽어주고 기다리기가 수행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블록이 필요한데 이것을 싱킹 코딩이라는 네모 박스로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싱킹 코딩 박스는 교사가 직접 클릭해야 열립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코딩이 들어가 있을지를 학생들에게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싱킹 코딩을 열면 반복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문이 변수를 작동시키는 동력 역할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 현재 행동 요령 숫자는 1이 더 더해질 것이고 그 결과 2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 변수는 다시 현재 행동 요령의 두 번째를 읽게 만들게 되어 원하는 반복 횟수만큼 같은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 기본 숫자 대신 행동 요령의 총 개수를 알아야 숫자를 넣어줄 텐데 우리는 현재 그 값을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지진 시 해야 할 행동 요령 수라는 블록 때문입니다. 이 블록을 10이라는 숫자 자리에 넣어주면 반복문은 자동으로 행동 요령 개수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프로그램을 그만 짜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동시에 총 26개의 행동 요령이 동시에 말을 시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엔트리가 종종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코딩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작성해도 제대로 동작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속성이 바뀌었는지 이 동작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 오류를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이름은 말풍선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른 변수 이름으로 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말풍선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면 두 개의 블록이 새로 생깁니다.
자, 바로 이 두 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오류를 일으키는 필요 없는 블록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말풍선 방을 만들고요. 이 방의 이름이 말풍선입니다. 그 속에 행동 요령을 넣어줄 것입니다. 이를 블록으로 만들면 말풍선을 10으로 정하기 블록 속에 10 대신에 이 행동 요령을 넣어주는 것으로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젠 행동 요령이 들어있는 말풍선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문제없이 음성이 재생이 될 것입니다. 실행해보면 잘 동작을 할 테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화책처럼 이렇게 말풍선이 달리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김새 블록에 가서 무엇을 말하기 블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노란 타원 안에 행동 요령을 넣어주기만 하면 말풍선이 저절로 생깁니다. 숫자를 적혀져 있는데 숫자 대신 글자를 집어넣으면 글자에 말풍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글자를 담고 있는 변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풍선 값이라는 변수 블록이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이러한 말풍선이 알아서 생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 전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블록을 아래에다 넣으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글씨가 바뀌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에다 앞서 우리가 수행했었던 시작하기 블록과 목소리 설정 블록을 연결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몇 개의 블록을 더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음성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장면을 바꾸어서 지진이 끝난 후에 행동 요령을 추가로 안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프로그램을 학급 공유하기 기능으로 공유하여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자기평가, 동료평가지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평가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피지컬 컴퓨팅 영역으로서 화재 발생 위치 확인, 감시 장치 만들기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보고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화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감지 장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차시 공부할 문제는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화재 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작은 몸체에 여러 가지 센서와 버튼 2개, LED 화면을 내장한 제품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인 피지컬 도구입니다. 그중 우리는 온도 센서와 라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발신부입니다. 발신부는 불이 났을 때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지면 LED에 경고 표시를 하고 현재 상황과 위치를 라디오 신호로 발신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발신부입니다. 수신부는 불이 났을 때 발신부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불이 난 곳의 위치를 LED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2인 1조 또는 모둠별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마이크로비트도 엔트리에서 프로그램 가능하지만 다양한 센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로비트에서 자체 제공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엔트리와 매우 비슷한 메뉴와 블록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여 마이크로비트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톱니바퀴를 누르고 언어로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바꾸면 메뉴가 다 한글로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발신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신부는 다음과 같은 블록을 조합하여 만들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먼저 조건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프로그램 명령 조건을 육각형 블록 안에 만들어 넣을 텐데 우리는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명령을 지정할 것이므로 조건의 부등호 모양 블록에 온도 센서 값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섭씨 30도를 기준으로 했지만 교실 상황이나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도구 유무에 따라 이 온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실내 온도가 높으면 바로 불이 났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섭씨 32도로 바꿔놓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를 손으로 조금만 만지고 있으면 불이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헤어드라이어가 있다면 섭씨 40도 이상으로 높여놓아도 좋습니다. 참고로 온도 센서의 측정 범위는 섭씨 0도에서 50도 사이만 가능합니다. 만약 설정 온도보다 센서의 온도값이 더 높아지면 LED에 불이 났다는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는 X 기호를 썼는데 지금처럼 LED 화면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도 좋지만 사용자가 직접 LED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중지 블록인데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ms이 1초이므로 이 블록의 뜻은 2초 동안 이 아이콘의 출력을 유지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문자열 fire라는 문자를 출력하는데 이 블록은 생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아래 아니면에 해당되는 조건은 불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LED 스크린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블록을 넣습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은 블록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블록 전체를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묶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센서 온도가 높아지면 LED 화면에 무언가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아진 센서 온도 때문에 화재로 인식된 상황을 라디오 신호로서 수신부 쪽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디오라는 블록을 열어보면 8개의 블록이 보이는데 그 중에 우리는 3개의 블록만 사용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라디오 그룹입니다. 라디오 그룹의 숫자는 1에서 255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똑같아야 라디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숫자가 똑같은 마이크로비트끼리만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바로 라디오 그룹을 어떤 숫자로 지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반에서는 같은 짝, 같은 모둠끼리만 같은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둠의 번호를 넣게 되면 같은 짝, 같은 모둠끼리는 통신이 안 되고 엉뚱한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라디오 그룹 숫자를 반 전체에서 겹치지 않게 할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구성해 놓은 블록 사이에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약속된 숫자 한 개를 보내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1이라는 숫자 신호를 보내는데 이 숫자는 불이 났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전에 이 1번의 위치가 어디다 라고 약속해 놓는다면 위치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일반 상황은 숫자 0을 보내도록 하여 숫자 0은 평소 상황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이로써 발신부의 코딩은 모두 끝입니다. 여기에서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부를 만들겠습니다. 수신부는 더욱 간단한데요.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변수를 클릭하시고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변수 이름을 received number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변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똑같이 이 영어를 그대로 쳐주면 되는데 중간에 n자가 대문자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확인을 누르면 총 3개의 블록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블록은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이 블록을 재료로 하여 수신부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발신부가 보낸 라디오 신호를 LED에 표시하는 코딩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신부와 똑같은 라디오 그룹 숫자를 넣어주는 일입니다. 이 숫자가 짝과 달라지면 통신이 안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아이디어로서 구체적인 코딩을 가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만 보고 어떤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려진 블록을 직접 클릭하여 블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신부는 라디오 신호를 받는 순간부터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블록 전체를 라디오 수신화면 실행이라는 블록 안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 안 났거나 불이 났거나 이 두 가지이겠죠. 둘을 각각 만약 조건 블록으로 나누어 각각 LED에 다른 표시를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신된 라디오 신호가 0이라면 LED 스크린을 모두 지우고 만약 수신된 숫자가 1이라면 이 숫자가 어디를 의미할지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LED 화면에 1만 표시해 주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2초간 유지되도록 일시 중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발신부, 수신부 코딩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크로비트를 2개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짠 후에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오른쪽 옆에 여기서는 잘렸지만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하는 빈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 센서 발신부 또는 화재 센서 수신부라는 이름을 적어 놓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방금 코딩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에 마이크로 5핀 케이블과 미리 배터리와 배터리 케이스도 연결을 해 놓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컴퓨터와 USB가 분리되는 순간 마이크로비트의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미리 배터리를 연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 후 마이크로 5핀의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에는 마치 USB 메모리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새로 연결된 마이크로비트 메모리에 다운로드했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거나 지금처럼 탐색기를 2개 열어놓고 끌어당겨 넣으면 복사하기가 되면서 복사하기가 완료되는 순간 마이크로비트 메모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USB를 빼고 이제 발신부와 수신부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교사용 PDF 자료에는 가상의 교실과 복도를 다음과 같은 그림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하여 발신부 마이크로비트는 복도 쪽에 놓고 수신부 마이크로비트는 교실 안에 설치합니다. 복도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나 영상에서처럼 손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발신부에 X자 표시가 되고 Fire라는 글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시에 신호를 받은 수신부는 숫자 1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는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교실에서는 1층일 경우엔 창문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완성한 화재 경보기를 자기 평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조금 응용한다면 수신기 1개에 발신기를 여러 개 붙일 수도 있고 반에 큰 모형 지도를 만들어 놓고 수신기를 지도 모형의 위치별로 붙여 놓으면 바로 위치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비트용 스피커가 있다면 불이 났을 때 수신기나 발신기로 사이렌을 출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이상 수업 PPT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